자, 이번 시간 보실 내용은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식 유랑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랑계 자체는 우리가 직접식과 간접식 이런 개념으로 일단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식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측정 원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설명을 쭉 이렇게 보시면 뭐 나오느냐면 유체를 연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최적 유량을 적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에너지를, 그죠?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죠? 이용하여 측정하는 계측기,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직접식. 예. 이용하여 우리가 유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체의 에너지를 직접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설명 자체가 이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랑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건 자체가 뭐냐면 직접식을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식과 간접식을 기본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로 지금 오벌기어식, 루츠형, 로터리 피스톤식, 회전 원판형, 가스미터까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체가 뭡니까? 유체가 직접 출입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유체가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 어떤 회전자, 여기서는 기어 회전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회전을 통해서 직접 측정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류 간단하게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식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접식은 다른 걸로 측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단면적의 속도를 측정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두 가지 뭐 이런 조건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 자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관의 면적, 그죠? 그 다음에 유속.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간접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직접식과 간접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잠깐 보시면 우리가 베르누이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베르누이 정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주 나오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리피스 유량계. 베르누이 정의는 뒤에 가면 오리피스 유량계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리피스 유량계의, 그죠? 오리피스 유량계의 측정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보면 우리가 유랑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측정 원리를 찾는 그런 문제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측정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의는 오리피스 유랑계의 측정 원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뭐 계산식 하고 이런 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종류, 우리가 차압식 유랑계. 자, 측정 원리는 베르누이의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오리피스 유랑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오리피스 유랑계. 그 다음에 뭐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차압식에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오리피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리피스. 그 다음에 프로노즐. 디페이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 벤츄리. 이렇게. 그래서 오리피스, 플로노즐, 벤츄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면은 뭡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압식 유랑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체가 뭐냐면 정확도는 여기 보시면 지금 특징 중에 여기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규격품이라 정도가 좋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도는 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문제에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기 중에 우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죠? 떨어지긴 하지만 유랑의 측정 범위가 유랑 측정 범위가 넓다. 이런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했을 때, 그죠? 차압식 유랑계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유랑 측정 범위는 넓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도가 좋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수하진 않다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특징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뭐 3번 이래 놓고 이걸 4번으로 집어넣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넓은데, 요거를 뭐냐, 정확도가 좋다, 매우 좋다, 우수하다, 뭐 우수하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으로 보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일단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뒤에 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플로노즐과 이제 벤츄리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류만 일단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종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보다도 이제 이걸 서술형으로 봤을 때, 이 유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랑과 다른 어떤 변수들, 그죠? 여기 집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유랑과 유랑계수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C, 그죠? C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례, 그죠? 비례한다. 뭐 당연히 되겠죠, 그죠? Q는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값이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례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압입니다. 압력의 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식에서는 우리가 비중의 차를 식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압력이 주어졌을 때는 압력차로, 그죠? 압력차. 그래서 P1, P2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1, P2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차압입니다. 그래서 이 차압 같은 경우도 평방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지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D제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량은 유랑계수 비례하고 차압의 평방근에 비례하고 관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냥 이걸 그대로 이제 뭐 오리피스 유랑계, 차압식 유랑계의 유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큰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로노즐 자체가 가운데 오리피스보다는 작고 벤츄리보다는 크다. 큰 순서니까 가장 큰 게 오리피스입니다. 압력 손실이. 그 다음에 플로노즐, 벤츄리의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요거 말고 하나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에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순서 우리가 차압식의 3개 요 순서는 바뀌진 않는다. 이제 그래서 요 순서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자, 오리피스 유랑계는 어떤 형식의 유랑계인가? 그래서 오리피스가 우리가 앞에서 뭐다? 차압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차압식이 3가지, 오리피스, 플로노즐, 벤츄리.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로, 그죠? 요 3개. 뭐 그러면 차압식 유랑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면은 요 3개하고 다른 거 하나.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압식 유랑계의 종류 요 3가지 기본으로 요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면적식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 원리는 조력의 전후에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력의 면적의 변화로부터 면적의 변화를 줌으로써 유랑을 측정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적식은 특징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고 하나를 바꿔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유속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유속식. 그죠? 그래서 유속을 측정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피터간식, 유량계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량계에서 몇 가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용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식. 그죠? 그 면적식과 약간 차이가 있다. 용적은 이제 최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도 유체. 그죠? 고점도 유체. 또는 우리가 부유물, 점도 변화가 있는 유체.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도 유체의 어떤 유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용적식 유량계.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요 내용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유량계. 요거 같은 경우는 측정 원리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측정 원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의 우리가 전자 유도 법칙. 그죠? 전자 유도 법칙을 응용한 측정계다. 그래서 전자 유량계는 우리가 패러데이. 그죠? 요건 측정 원리입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자체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 우리가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상수, 이런데 우리가 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수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초음파를 교란시킵니다. 교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수로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그런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문제 자체도 이제 초음파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참고해서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을 조금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보죠. 자, 차압 유량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도가 우수하고 유량 측정 범위가 넓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차압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규격품이라 정도는 좋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진다. 근데 정확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아까 보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이 내용.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시면, 자, 관이나 수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차압식 유량계는 어떤 원리를 응용한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차압식 같은 경우는 지금 베르누이의 정이다. 그죠? 압력의 차이니까 우리가 오리피스, 그죠? 보기 설명에서도 나오는 게 오리피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리피스. 우리 차압식. 오리피스, 플로노즐, 벤츄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베르누이 정의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패러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자유량계. 그죠? 패러데이는 전자유량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찾는 여러 문제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베르누이나 패러데이 같이 어떤 원리, 그죠? 측정 원리죠. 측정 원리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용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